안녕하세요. 물리학 입문의 최승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고와 이면의 뜻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은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어떤 뜻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말 그대로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특정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 가지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요. A이고 B이다. A이거나 B이다. A이면 B이다. 이런 세 가지 문장이 있었죠. 이고 문장 같은 경우에는 A나 B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것이고, 이거나 문장 같은 경우에는 A, B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포괄적이거나일 경우에요. 참이면은 무조건 참이 되는 그런 문장이었죠. 그리고 이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주로 들었던 그 예시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만약에 펭수가 그가 처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라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A를 펭수가 그가 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로 해보죠. 있다. 그리고 B, 펭수는 그가 처한 상황을 즐겨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하는 문장, 그거를 이제 번역한다 라고 한다면 A를 펭수가 그가 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인데, 피할 수 없다면 요 문장이었죠. 이 문장을 주어가 지금 빠져 있는 문장인데, 굳이 이렇게 주어를 또 넣게 되면 펭수가 그가 처한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면 그는 그가 처한 상황을 즐겨야 된다. 이런 문장이 될 텐데, 이고 이거나의 뜻 우리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B를 여기 적용을 해가지고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된다, 이거를 좀 형식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는 이렇게 번역이 될 겁니다. 나대이고 B다. 나대이거나 B다. 나대이면 B다 라는 문장이 될 텐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만약에 이고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흡사 한번 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장이 되겠죠. 여기 옆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피할 수 없고, 펭수가 그가 처한 상황을 피할 수 없고 즐겨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고 문장을 한번 고려를 했을 때 무슨 뜻인가요? 요거는 이렇게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펭수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고 그는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이때 펭수는 그냥 펭수가 그가 처한 그 상황은 전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펭수는 이 번속 계약이 되어 있고 독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상황을 절대 피할 수 없다. 펭수가 뭐 군대를 갔다면 군대에서 전역을 절대 못하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피할 수 없다. 그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고 문장이니까 무조건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같은데 여러분들 남성분들 특히 갈 때, 특히 뭐 해병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너는 이 상황 피할 수 없고 그러니까 즐겨 라는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건문을 얘기를 할 때 이 조건문의 정건이 무조건 참이다 라는 가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읽히게 되는데, 우리 수업에서 이제 배우셨다면 알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조건문이라는 거는, 당신이 실제로 그 상황을, 펭수가 실제로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그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 펭수는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군대에 가더라도 훈련소, 여성분들은 많이 모르실 겁니다만, 여기 직업 군인을 한번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은 모르실 텐데,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 가더라도 보통 퇴소를 못 한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군대 갔으면 그냥 요즘엔 1년 반이죠. 1년 반 정도 지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훈련소에 있더라도 그냥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 도저히 군대에 못 있겠다 하면 바로 나가게 해줍니다. 실제로. 이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남성분들 1, 2학년 분들 군대 가가지고 막 그렇게 또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또 나와도 그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또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 해병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요런 말은 당신이 피할 수 없고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즐겨야 돼,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면 문장으로 했다면. 그래서 이고로 이해하는 거는
이면을 이고로 이해하는 거는 전혀 다른 말이다. 라는 것이고, 피할 수 없거나 즐겨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만, 당신이 피할 수 있다면 또 즐겨야 된다. 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의미가 전혀 또 달라지는 거죠. 피할 수 없거나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거짓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장이 참이라면 당신은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피할 수 있다면 즐겨야 된다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밑에 문장을 보시면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된다는 거니까, 요 문장과 요 문장도 전혀 다른 뜻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보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뜻이죠. 그래서 문장에서 이고, 이거나 이면에 따라서 그 뜻이 전혀 달라진다. 라는 거를 배웠었고, 지난 시간까지는 이고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 되는 문장이고, 둘 다 참이어야지 이 문장이 이제 참이 되는 거죠. 이거나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 된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고, 둘 다 거짓이면 전체가 이제 거짓이 되는 문장이다.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이면 문장인데, 오늘 이제 이거를 배워보도록 하죠. 이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문장이 거짓이 되는 케이스는 딱 하나인데, 앞에 있는 이 문장, 이면 앞쪽에 있는 문장을 우리는 앞으로 전건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뒤에 있는 거를 후건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요 전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이면 문장은 무조건 참이 됩니다. 아주 특이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후건이 참인 경우에는 이면 문장은 무조건 참입니다. 그리고 이 전건이 거짓이면서, 참이면서 후건이 거짓인 경우, 요런 경우에만 이 문장은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펭수가 실제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서 그 상황을 즐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요 문장은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지금 약간만 들어도 현기증이 나고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이 이면 문장의 뜻만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의 뜻인데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제 만약 뭐뭇이면 뭐뭇이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 이면을 말하는 거고요. 영어에서는 보통 if 이런 식으로 이 표현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if라는 이 표현, 만약 뭐뭇이면 이라고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특정 조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도 조건문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고, 최근에 그 두뇌보안계획 책이라는 그 책에서 순 한글 말만 써가지고 이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면 문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의외로 우리 순 한국어를 쓸 때 좀 어색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논리 연결사에 대한 이런 표현을 이면 문장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게 참 좋아 보여가지고 이면 문장 이런 식으로 저도 좀 자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번역을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이면이 있을 때 A면 B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뭐뭐일 때이다 라고 하는 문장과 만약 뭐뭇이면 뭐뭇이다 이런 것이 이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에 이제 다다음 주 중간고사 시기가 좀 넘어가기 전에 좀 배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대가 아니라 일대만이라고 만약에 적게 되잖아요. 여기서 뭐뭐 일대만 뭐뭇이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번역할 때 A이면 B이다 이렇게 적고는 있는데, 일대 B다라고 해야지 일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럴 때에는 전혀 뜻이 달라진다라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왜 다르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펭수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 그는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라는 말이 하나가 있다면, 다른 표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펭수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을 때만 그는 그 상황을 즐겨야 된다. 이 두 문장이 한 글자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의 차이인데, 이게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면 제가 한번 말씀을 해 드릴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번역은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면이라는 말은 보통 어떻게 쓰이느냐, 밑에 보시는 요 예시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그런 얘기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용돈 올려줄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친구들이 어떤 내기 같은 거를 해 가지고 뭐 10분 안에 짜장면을 네가 다 먹으면 내가 10,000원 줄게. 요런 것도 하잖아요. 뭐뭐 하면 뭐뭐 할 때라고 하는 요 표현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성취할 때 다른 보상을 줄 때 많이 쓰는 문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건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영어로도 컨디셔널이라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이언트팽 TV의 구독자가 500만 명을 넘으면 그 사장은 팽수의 출연료를 2배 인상해 줄 것이다. 라는 요 문장.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이 문장이 그렇다면 언제 참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그리고 언제 거짓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첫 번째, 정권에 나오는 요 문장 있죠? 번역 먼저 해 볼까요? 자이언트 팽 TV의 구독자가 500만 명을 넘는다라는 걸 A라는 문장으로 해주시고, EBS 사장이 팽수의 출연료를 2배 인상해 줄 것이다. 아니면 2배 인상해 준다라는 거를 B로 하시면 A이면 B이다라는 문장으로 번역을 하게 될 텐데, 진리표를 그린다면 이런 식의 진리표가 되겠죠. A이면 B 해서 TT, TF, FT, FF 이렇게 될 텐데, 이게 W1 케이스, W2, W3, W4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 경우에는 이게 뭐가 되는가? 의미상으로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해봤을 때 첫 번째, 자이언트팽 TV의 구독자가 실제로 5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표를 괜히 지었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처음 원 케이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면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참이고 B가 둘 다 참인 케이스죠. 자이언트팽 TV의 구독자가 500만 명을 넘은 게 참인 케이스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EBS 사장은 팽수의 출연료를 2배 인상을 실제로 해준 거예요. 해준 거라서 요 케이스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이언트팽 TV 구독자가 500만 명이 넘었고, 그래서 EBS 사장이 팽수의 출연료를 2배 인상을 해준 상황.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조건이 성취를 했고 조건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제 주어졌죠. 여기 2배 인상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A가 참이고 B가 참인 경우, 그러니까 A의 조건이 구독자가 500만 명인 게 충족이 되었고 그 조건과 관련된 결과인 출연료 2배도 실제로 인상을 해줬다. 그래서 A가 참이고 B가 참이면 A면 B다는 올바른 조건을 담은 문장, 어떤 조건을 제시를 했을 때 그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제대로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1은 이제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케이스인데, 두 번째 케이스는 자이언트팽 TV의 구독자가 500만 명이 실제로 넘었어요. A가 실제 참인 거죠. 그런데 EBS 사장이 팽수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연료를 그렇게 2배로 인상을 해줄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500만 명이 넘을 줄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출연료 인상은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한다면, B의 EBS 사장은 팽수 출연료를 2배 인상해 준다. 이게 거짓이 되는 상황이죠.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유튜브에 충주맨이라고도 있잖아요. 둘이서 같이 팽수하고 얘기하는 걸 봤는데 팽수도 공무원인가 봐요. 그래서 저기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뭐 구독자가 늘어난다든가 TV에 출연을 실제로 뭐 많이 한다든가 그렇게 하더라도 월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팽수 실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김리열 EBS 사장이 자이언트팽 TV의 구독자가 500만 명이 넘는다면 출연료 2배 인상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거짓말을 한 게 되겠죠. 그러니까 A의 조건, 실제 이 조건이 충족이 된 건데 그 조건과 관련된 결과인 B가 전혀 실행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A가 참이고 B가 거짓이면 A는 B다라는 이 조건문, 전체 조건문은 거짓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는 이제 조건문이 거짓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이 되는 이유는 잘못된 조건, 올바르지 않은 조건을 담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거짓으로 여겨야겠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상황을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자이언트팽 TV의 구독자가 500만 명을 넘으면은 이베스 사장이 출연료를 2배 인상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500만 명을 넘지를 못했어요. 넘지를 못해서 출연료를 인상을 해줄 수가 없어. 라고 사장이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조건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출연료도 인상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 그 실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출연료를 인상해 주지 않은 것이므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요 문장 자체가 참이다라고 여기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세 번째는 팽수가 구독자 500만 명을 넘지 않은 거죠. 여기 넘는데 이제 실패를 했는데 EBS 사장이 보니까 팽수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조건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내 정성이 너무 갸륵해가지고 2배 인상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구독자 500만 명이 넘지 않았지만 출연료를 2배 인상해 받은 케이스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고전 논리, 우리가 배우는 논리에서는 참이라고 여겨요. 계속 귀를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출연료를 2배 인상해 준다는 거는 올바른 조건을 담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거짓이라고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논리 철학적으로 가면은 이 케이스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상당히 좀 강력한 입장으로 오랫동안 논의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스트릭트 임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얘기 아니면 뭐 직관주의 논리에서도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논리 그리고 대부분의 학문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논리에서는 요 케이스에서 조건문에 정권인 A가 거짓인 요 케이스는 무조건 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참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이 조건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결과인 후건 B에 대한 내용을 이미 성취를 했기 때문에 B가 성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조건문 전체는 참이라고 고려를 할 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게 일반적인 직관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중간고사나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위해선 이 진리표를 그냥 좀 외우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A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그 조건과 관련된 결과인 B가 이제 실행이 되었고 A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B가 실행되건 되지 않건 그 조건에 위배되는 거는 또 아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직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A가 거짓이고 B가 참이면 A면 B다가 올바르지 않은 조건을 담은 문장까지는 아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문장을 또 참이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표 이렇게 보시면은 A면 B다라는 문장은 A가 참이면서 B가 거짓인 케이스, 요 케이스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참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 한번 그려보시면은 A이고 B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조건문은 거짓이 되는 케이스가 요 한 케이스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정건이 거짓이라면 요 문장은 무조건 참이다 라고 여기시면 되고요. 이 후건이 참인 경우에도 요 문장은 무조건 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한번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좀 암기의 성향이 있는데 우선 이런 직관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도저히 나는 이게 왜 참인지 이해가 안 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논리 철학적으로 와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한테 한번 찾아와 보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논리 체계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언어와 세계 수업, 전공 수업인데
그 수업을 좀 다룰 수 있다, 조금 어렵게 다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케이스 한번 또 다룰 수가 있겠네요. 근데 논리 철학 영역은 제 직접적인 전공 영역이라 가지고 이게 선생님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좀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 연구하는 분야를 강의하면 무조건 어려워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저는 논리학 입문 이 수업이 좀 지금까지 제가 가장 강의를 많이 해왔던 수업이라 가지고 최대한 좀 쉽게 하는 그 방식, 전달 잘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익숙해지긴 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근데 한번 이 부분이 왜 조건문이 참여돼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상당히 또 재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재미없어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다시 물어보시면 제가 준비해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이 조건문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영상 계속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번 영상 멈춤 한번 한 다음에 번역 먼저 해 보시고 번역을 한 상태에서 그 진리표 한번 그려 보시는 걸 추천을 한번 드려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5번 문제, 연습 문제 13의 가 5번 문제인데 한번 풀어 보시면 여포가 억울하거나 조조가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유비는 도망의 귀재이고 관우는 자존심이 세다라고 하는데 문장 A는 유비는 도망의 귀재이다라는 표현이고 B는 관우는 자존심이 세다. 그리고 C는 장비는 시서와에 능하다. D 가우는 실리주의자다. E 조조는 눈치가 빠르다. 여포는 억울하다가 참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죠. 번역한 대로 한번 해보시면 여포가 억울하거나 F 이거나 문장이니까 이렇게 번역해야겠죠. 그리고 조조가 눈치가 빠르다. 조조가 눈치가 빠르다. 이네요. 이는 것이 거짓이라면 여포가 억울하거나 조조가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번역하려면 이 문장이 여포가 억울하거나 조조가 눈치가 빠르지 않다. 아니면은 조조가 눈치가 빠른 것은 거짓이다. 빠르다는 것은 거짓이다. 여포가 억울하거나 조조가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 이 문장은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네요. 이게 보통 좀 특이한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질문 좀 계속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보통 뭐뭐라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는 문장 전체에 이렇게 괄호를 치고 부정을 하는 이런 거를 의도한 문장일 때 보통 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조조가 여포가 억울하거나 조조가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 거짓이다. 라면이라고 하는 게 요렇게 번역해도 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네요. 이게 아주 좀 특이한데 여포가 억울하거나 조조가 눈치가 빠른 것은 거짓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읽힐 텐데 만약에 시험에 요런 거를 의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따옴표를 제가 치든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연습 문제 한번 좀 봐 가지고 빠르다라고 이렇게 쌍따옴표라도 여기 좀 이렇게 쳐두도록 할게요. 이거 답안지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한번 이건 수정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있다면 앞쪽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걸로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뭐뭐라면 조건문이니까 이렇게 번역하시고 유비는 도망의 귀재이고 A 컴마 없으니까 묶어서 관우는 자존심이 세다 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요 문장인데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진리표 한번 그려보시면 충분히 또 그릴 수가 있을 텐데요. 진리표는 조금 이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진리표 그리는 그 프로그램 사이트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뭐 좀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로 한번 검사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고 우선은 이거를 암산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전건이 거짓이거나 후건이 참이면 전체 문장이 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A와 B가 요 문장들이 주어진 문장이 이 위에 있는 문장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요게 이제 참이기 때문에 후건이 참이면 그 조건문의 전체 문장은 당연히 이제 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또 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유비가 도망의 귀재이면 A 이면
장비는 컴마 있으니까 괄호 쳐야 되고요. 장비는 시서와에 능하지 않거나 나치이거나 가후는 실리주의자가 아니다. D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이것도 암산으로 한번 해보시면 A가 정권은 참이네요. 정권이 참일 때 후건이 거짓이면 전체는 거짓이 되죠. 근데 CD가 참인 문장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거짓이 되죠. 정권이 참일 때 후건은 거짓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거짓이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면 잠깐 바꿔가지고 검사 한번 해보죠.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 물리학당에 제가 사이트 알려준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진리표 생성기에서 여기 집어넣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여기 문장이 좀 많으니까 진리표가 엄청 길죠. 이런 게 하나 생기게 될 텐데 한번 보시면은 A와 B가 둘 다 참이라고 했잖아요. A와 B가 참인 케이스들 그리고 FE도 참일 테니까 요거는 거짓이 되겠네요. FE가 다 참인 케이스, AB와 요걸 봐야 되겠네요. AB와 EF가 전부 다 참인 경우를 우리가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것만 보면 되는데 AB와 EF가 모두 참일 때 요 문장이 참이 되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5번 여포가 억울하거나 조조가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유비는 도망의 귀재이고 관우는 자존심이 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참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진리표를 그려달라 하면 이렇게 그리는데요. 이 문장 같은 경우도 A, C, D가 전부 다 이제 참인 경우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만 딱 보면 되는데 보니까 거짓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좀 풀 수가 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타당성 검사 같은 것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화면 바꿔가지고 계속 넘어가도록 해보죠. 조건문과 관련된 달리쓰기 규칙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우 규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대우 규칙 같은 경우에는 A면 B다라는 문장을 not B면 not A다라는 문장으로 바꾸는 거를 보통 대우 규칙이라고 이런 거를 이제 쓰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이면 이거나 바꿈이라는 거는 A, not A이거나 B라는 문장과 A면 B다. 이게 이제 동치다, 뜻이 같다 라고 여기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우 규칙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A를 펭수는 국밥을 잘 먹는다로 보고 B를 펭수는 참치를 잘 먹는다로 한번 보시면은 펭수가 국밥을 잘 먹으면 그는 참치를 잘 먹는다 하니까 번역 한번 해보시면 국밥을 잘 먹으면 참치를 잘 먹는다. A면 B다. 라는 걸로 문장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펭수가 참치를 잘 먹지 않으면 참치니까 납비네요. 않으면 그는 국밥을 잘 먹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이제 진리표 한번 그려보신다 생각해 보시면 주연결사가 뭔지 찾아야겠죠. 1번은 이게 주연결사고요. 더 큰 걸로 해보죠. 주연결사 요게 되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연결사가 되겠죠. 조건문에 대한 진리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T, F, T, 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조건문이 지금 B가 T일 때는 F가 되고 F일 때는 T가 되니까 그거 한번 파란색으로 적어보시면 F, T, F, T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A 같은 경우에는 F, T, T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조건문은 어떤 데 거짓이 된다? 정권이 참이면서 후권이 거짓일 때는 거짓이 되고 남은 경우에는 다 참이더라. 그렇게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의 진리표가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케이스의 조건문의 그 진리값이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 뜻이 같은 거고 하나라도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은 뜻이 같은 게 아니겠죠. T일 때 T고 F일 때 F이고 T일 때 T고 T일 때 T고 그래서 모든 경우에 이제 뜻이 같은 그러니까 진리값이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이제 뜻이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A면 B다라는 문장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도 우리는 쓸 수가 있겠구나. 번역할 때는 아닙니다. 번역할 때는 펭수가 국밥을 잘 말아 먹으면 그는 참치를 먹는다. 이거 번역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되고요. 나중에 같은 뜻을 찾아라라고 할 때 이런 문장을 쓰는 거죠.
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 그러면 중간고사나 기말에서 그랬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틀린 게 됩니다. 틀린 게 되니까 이런 거 한번 잘 해보시고요. 이면 이거나 바꿈 같은 경우도 이거나 문장을 이면 문장으로 바꾸는 그런 거거든요. A를 펭수는 국밥을 잘 먹는다. B는 펭수는 참치를 잘 먹는다 한다면 1, 2, 3번 번역 한번 해보시죠. 하나씩.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펭수가 국밥을 잘 먹으면 그는 참치를 잘 먹는다. 이렇게 번역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잘 먹지 않거나 그는 참치를 잘 먹는다. 이렇게 번역될 거고요. 세 번째는 국밥을 잘 먹고 참치를 잘 먹지 않는다라는 거는 거짓이다라고 돼 있네요. 요거는 조금 주연결사 한번 찾아가지고 진리표 그리는 거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워졌네요. 이렇게 주연결사 요거죠. 여기도 주연결사 요거고요. 주연결사 여기는 주연결사가 이거네요. 요거죠.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진리표 우리 알고 있으니까 요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남은 것들은 없는 거 한번 요거는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월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 아니라 참이면 전체 문장이 참이 되죠. 그렇다면 B가 참인 경우는 무조건 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T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두 가지 경우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요게 거짓이죠. 여기는 이제 B가 거짓이니까 not A가 참이 되는 경우에만 참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다면 A가 여긴 참이네요. 근데 not이니까 거짓이 되겠죠. 거짓이니까 요거는 이제 거짓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A가 거짓이니까 not A는 참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정문인데 A and not B and 문장이네요. and 문장이면은 요게 이고 문장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인 문장이잖아요. 그럼 A가 거짓인 케이스만 찾으면은 그건 다 거짓이겠죠? 지금 그러니까 부속 문장 말하는 겁니다. 전체 문장이 아니라 요 문장의 진리값을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부정문에 대한 거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문장은 중에 A가 거짓인 경우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거짓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그렇다면 A는 여기는 참이네요. 참이니까 not B가 거짓이 되면은 거짓이 되는 거니까 not B가 거짓이 된 거, B가 거짓일 때는 not B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이고 요거는 거짓이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봤을 때 부정문이니까요. 부정문이니까 이거는 T, F, T, 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1번이 참일 때 2번도 참이고 3번도 참이네요. 1번이 거짓일 때 2번도 거짓이고 3번도 거짓이고 1번이 참일 때 2번도 참이고 참일 때 참이고 진리표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장은 전부 다 뜻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모르간 규칙 배웠으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면 여기 부정문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드모르간 규칙 한번 써보시면은 not B가 되는 것이고 not B와 B는 뜻은 같은 거니까 요거 한번 지어주시면 요런 식이 되겠죠. 요거 지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똑같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이제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모르간 규칙 이런 식으로 쓰면 또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A면 B다를 이런 문장으로 이제 바꿔 쓸 수 있고 요 문장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이 문장을 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한 거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뜻이 같은 뜻 찾는 거나 라든가 아니면 그 타당성 검사 같은 거 나중에 배울 텐데 그거 할 때 유용하니까 진리표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문장들이 이제 같은 뜻인가 이런 거 찾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연습 좀 해보시고 실제 문제에서 이 문장과 뜻이 같은 거는 해가지고 보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호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식의 문장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 번역 빨리 하는 거 한번 열심히 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거 여러 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한번 꼭 해보시고요. 다음 문장 기억과 니은의 뜻이 같은지 아닌지를 진리표를 그려 판단하시오.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시면 A이고 B이면 B이거나 C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 A도 B도 아니라면 이거는 A도 아니고 A가 아니고 그리고 C도 아니다 라는 거죠. A도 B도 C도 아니다 라면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네요. 이거는 한번
공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뜻이 같은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문장 있죠? 요 문장에 대우 규칙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대우 규칙 한번 써볼까요? 연습 한번 해보시죠. 대우 규칙 쓰면은 요 문장 되겠죠? 대우 규칙은 A면 B다를 대우 규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B를 앞쪽으로 하면서 부정어 넣어서 이걸 앞쪽으로 빼고 부정어 넣고 요거를 뒤쪽으로 빼면서 부정어 넣는 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 대우 규칙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넣어서 부정어 넣으시고요. 그리고 부정어 넣어서 be and not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요거 만든 다음에 부정문 안에 집어넣고 논리 연결사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바꾼다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는 not A and not B 문장이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는 not B or not C 문장이 하나씩 나오겠네요. 거기에서 이중부정어는 이제 빼도 된다. 의미상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니까 빼도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는 A and B 이거나 B 이거나 C라는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동일하네요. 그죠?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뜻이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진리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진리표 그리기 위해서는 주연결사를 먼저 찾아야겠죠. 주연결사. 이게 주연결사고 요게 주연결사가 된다 라고 봤을 때 좀 복잡한데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전건이 거짓이거나 후건이 참이라면 전체 문장은 무조건 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B나 C가 참인 문장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전체가 다 참이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고 요것도 참이겠네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요거 두 개를 보시면 B와 C가 거짓이네요. 거짓이면 and B는 B가 참이 되면 요 문장은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and 문장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겠네요. 근데 여기는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니까 이것도 그냥 참이 될 거고요. 뭐 제대로 하는 거 맞나? 그리고 이게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이 되네요. 그럼 전부 다 TTTT가 되는데 뭐 잘못한 거는 아니겠죠. 진리표를 그려보니까 항상 참인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요렇게 되겠네요. 근데 아까 대우 규칙으로 보시면 요것도 이제 같은 뜻이니까 이거는 뭐 항상 참인 문장이 되는 건데 그런가 봅니다. 요것도 이제 항상 참인가 보네요. not A or not B라고 하는 거는 후건이 B가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요거는 참이 되겠네요. A와 B가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참이 되는 거니까 A와 B가 거짓이면 무조건 참이 된다. 요게 아니라 참이 되는 거죠. 참이 되는 거니까 참이 될 것이고 그러면 A와 B가 둘 다 참이면은 후건은 거짓이고요. 후건 거짓이고 이것도 거짓인데 그런 상황에서 정건을 한번 보시면 B가 참이니까 정건이 거짓이 되네요. 이것도 참이 될 것이고요. 이것도 낫이니까 이건 참이 되는데 B가 거짓이 되니까 이것도 참이 되고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진리표가 이제 동일하니까 둘 다 이제 뜻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문장들 내 마음은 내 몸과 다르다. 내 마음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 나는 내 뜻대로 할 힘을 갖고 있다가 모두 참이라고 여기자 라고 했을 때 다음 아래 주어진 문장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시오. 한 문장씩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내 마음은 내 몸과 다르지 않거나 라고 하는 문장이네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 내가 내 뜻대로 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 낫이 전체 괄호치고 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먼저 답부터 한번 보죠. A와 C가 참이잖아요. 둘 다 참이니까 요거 전체 나데이와 나씨는 거짓이 될 거고 거짓이니까 부정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참 그래서 답은 참이 될 거고요. 내가 내 뜻대로 할 힘을 갖고 있다면 내가 내 뜻대로 할 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C고 있다면이니까 조건문 내 마음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가 B가 되겠네요. 이건 너무 쉽네요. 둘 다 참이니까 당연히 이제 참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조건문에 대한 거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습 꼭 해보시고 수업 시간에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더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